안녕하세요. 중환자 실무과정 심장 파트를 담당한 이은경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티컬 케어 너싱 어세스먼트 중환자 실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거예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어떤 병동과 어떤 게 다른가요? 물론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많은 모니터들과 많은 기기들, 인퓨전 펌프에다가 뭐 벤틸레이터에 뭐 EKG 모니터 등 일반 병동 간호사들이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벤틸레이터까지 달고 있고 튜브도 너무 여러 가지 달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다룰 수 있냐, 이제 뭐 환자만 보기만 해도 이제 기절할 노릇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 일단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만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얻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뉴로부터 해서 IV 스테이루스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알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로는 뉴로예요. 신경계. 신경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카디오베스큘라. 이거는 심혈관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레스피레토리. 호흡기계. 이 세 부분은 이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제 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는 이유들이 다 이런 이제 세 부분, 또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GI, GU 해서 위장관계하고 비뇨기 계통 쪽으로 우리가 또 사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킨 익스트리미티. 이거는 이제 피부와 이제 말초 부위에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사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V 스테이터스. 이제 어떤 IV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쭉 이제 살펴보기로 해요. 첫 번째로는 뉴로파트예요. 신경계. 자, 신경계는 이제 멘탈이 가장 중요하죠. 이분이 진압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러트한지, 컨퓨즈한지, 코마토스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LOC라고 얘기하죠. Level of Consciousness 해서 이분이 alert oriented 한지, 자, alert oriented 했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oriented 하다고 얘기할까요? 자, 시간, 장소, 사람. 시간, 뭐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아니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아니면 사람은 저 누군 줄 아세요? 아니면은 뭐 장소, 지금 어디에 계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재적소하게 대답을 하면 이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진압력이 있다고 이제 차팅을 하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뭐 alert oriented times 3가 아니고 4. 네 번째는 뭐냐면 왜 여기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4예요. 그래서 차팅을 할 때 alert oriented times 4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의식이 명료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국제적인 이제 표준 기준을 어떤 글라스고우 스케일로 해가지고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보통 3점에서 15점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레벨 오브 컨셔스니스 해가지고 차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글래스고우 코마 스케일을 해서 이 환자는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팅을 하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아이 오프닝 했을 때 뭐 저절로 뜨는지, 아니면 소리를 냈을 때 뜨는지, 뭐 베스트 버벌 리스판스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말했을 때 반응하는지, 그리고 베스트 모터 리스판스는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뭐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지, 아니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이 부분은 이제 신경계 쪽에서도 아마 자세히 이제 다룰 거고, 이제 점수별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점수를 합산하는지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even toaster is number 3 이렇게 해서 토스터기조차도 3점은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1점씩은 다 주거든요. 아이 오프닝, 뭐 베스트 버벌 있고 모터 이런 쪽에 1점, 1점, 1점에서 그냥 기계, 이 연필 한 자로 해도 3점은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제 어디에서는 이제 강의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제 의식을 이제 다 살펴봤으면 이제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데, 눈은 어떤 식으로 보냐 하면, 자, 이제 뭐 PERRLA 해가지고 퓨필, 동공 보셔야 되고요. 동공이 양쪽이 이퀄한지, 똑같은지, 아니면 이게 라운드한지, 동그란지, 아니면 찌그러져 있는지, 아니면 뭐 반달 모양인지, 이게 모양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R은 reactive to light. 라이트를 비췄을 때 이게 수축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는지 동공을 보면서도 또 알 수 있고요. A는 accommodation. 이게 먼 데를 보고 가까운 데를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다르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움직임이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뭐 제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이렇게 뭐 꺾여가지고 움직임이 좀 어려운지 아니면 어떤 경직이 있는지 range of motion of each extremity 다 팔, 다리에 다 이런 모터가 있는지 한번 사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얼굴을 봤을 때 이게 딱 이제 시진을 봤을 때 환자를 딱 볼 때 이게 대칭인지 아니면 비대칭인지 옆에 이제 벨스 팔시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안면 신경에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쪽은 이제 한쪽이 보세요. 한쪽이 드루핑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도 처지고 코도 약간 삐뚤어져 있고 입도 삐뚤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 마비까지 오는 경우는 이쪽에 이제 침도 막 흐르고 이제 그래요. 이런 게 이제 벨스 팔시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 부분에서는 facial symmetry 대칭인지 비대칭인지를 일단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벨스 팔시 같은 이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진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스는 이제 뭐 반사, 각종 반사 같은 건데 이제 개그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의식이 있어도 이제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이제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오랄 케어 할 때 많이 해요. 환자들을 이제 어세스 할 때 뭐 멀쩡한데 막 눈을 막 뒤집어 뜨면서 환자분 제가 뭐 좀 잠깐 볼게요 이러면서 펜라이트로 막 눈을 부시게 한다든지 그런 접근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마다 적재적소하게 이제 간호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오늘 날씨는 어때요? 뭐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대충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 환자에 맞춰서 이제 오늘 날씨나 아니면 뭐 어떤 게 불편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 속에서 묻어나게 해서 이제 어세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숙련된 간호사들이라면 이제 딱 봐도 다 알지만 이제 처음 이제 졸업해서 중환자실 오는 이제 신규 간호사들은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선배들 하는 걸 잘 보고 또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면서 잘 숙지하면 이제 노련한 간호사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Vision and Hearing Deficit. 그러니까 뭐 시력이 안 좋거나 청력이 없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사정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제 장애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봐주셔야 되고 temporal pulse나 뭐 pain intensity 뭐 이런 거 페인이 어느 정도 심한지 뭐 이런 것도 봐줄 수 있고 또 ICU에서는 이제 뉴로 쪽으로 해서 ICP나 VP 션트 같이 어떤 그 드레인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뭐 션트가 이제 뇌 쪽에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또 이제 조절을 하고 간호를 해야 되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신경계 쪽에서는 이제 다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이리테이션 해가지고 세데이션 약이 들어갔는지 세데이션 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 코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약이 투여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자고 있는 환자인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카디오바스큘라 심혈관계예요. 심혈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바이탈 사인이죠. 하트레이트는 60에서 100회가 이제 정상인데 뭐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섬액이고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빈맥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 범위에 들어갔는지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펄세이션, 촉지를 하는지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캐로티드, 라디알, 울라, 뭐 브라키알, 피모럴, 포스테리얼, 티비알, 도잘리스, 페디스, 파블리티얼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뒤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캐로티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캐로티드 쪽 이쪽으로 해서 촉진을 하시고 이쪽 이제 레디얼하고 피모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부분들은 가장 많이 촉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발등 쪽하고 이쪽 안쪽으로 해서 발 안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잘 맥박들이 뛰고 있는지 이제 잘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 자, 너무 쉽죠, 이거는. heart rate, blood pressure, respiration rate, 뭐 temperature 이거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딱 봐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이탈 사인은 활력 증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환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기분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바이탈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러드 프레셔도 이 사람이 뭐 120에 80이다. 뭐 정상인지 아니면 뭐 90에 60 이하로 떨어져서 저혈압인지 뭐 180에 뭐 100으로 아주 고혈압인지 그래 고혈압이 돼서 이리타블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러드 프레셔도 한번 보시는 거고요. 또 EKG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EKG인데요. 자, EKG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이너스 리듬인지 어리드미아가 있는지 이 사람이 페이스메이커를 달고 있는지 기타 등등 EKG 모니터를 봤을 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비정상이면 어떻게 비정상이냐 이런 거를 이제 사정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perfusion and circulation. 이 환자가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말초 부분이 아주 따뜻한지 아니면 이 capillary refill time 해가지고 3초에서 5초 정도 이제 손톱을 눌러서 뗐을 때 다시 핑키시하게 핑크색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extremity color 이것도 이제 말초 부분에서 이제 컬러가 뭐 사이아노시스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붉던지 아니면 뭐 핑키시해서 정상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heart sound 이제 심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체 사정을 할 때 모든 걸 다 활용하셔야 돼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뭐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다 이제 사용해서 환자를 사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heart sound는 이분이 short of breath 숨이 너무 찬지 아니면 뭐 이드마가 있는지 아니면 심잡음 뭐뭐가 있는지 chest pain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이제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ntra-aortic balloon pump라고 해서 IABP라고 해서 심장 쪽으로 기능이 떨어질 때 심장의 역할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이런 기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원투원이에요. 원투원. 원투원은 뭐냐면 한 환자당 한 간호사가 배정돼요. 투투원도 있어요. 2명의 간호사가 1명의 환자를 볼 수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원투원까지는 봤어요. 왜냐하면 이식했을 때, 폐이식이라든지 간이식을 했을 때는 원투원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펙션이 되면 안 되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확실하게 그 가운 입고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투원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환자들은 이렇게 원투원까지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투원도 있다. 뭐 이런 발론 펌프도 하고 있는데 뭐 CRRT 같이 어떤 투석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환자가 있을 때 어떤 간호사는 CRRT만 하고 어떤 간호사는 IABP만 관리해서 서로 이제 같이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equential compression device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마사지 샵에 가시면 이제 다리에서 이렇게 스퀴즈 해가지고 막 시원하게 하는 거 있죠. 그 압력을 줬다가 릴리스 했다가 압력 줬다 뺐다 해가지고 혈액순환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제 쭉 한번 사정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아까 보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heart sound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심장음을 들어봐야 되는데 심장음은 일단 S1부터 S4까지 있어요. S1과 S2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심음이면 그냥 뭐 심장 이게 잘 뛰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유능한 중환자실 간호사시기 때문에 S1은 정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S3, S4는 비정상, abnormal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이런 거를 알고 이제 보시면 S1은 어떤 의미냐? S1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마이트랄 밸브하고 트리커스피드 2000판과 3000판이 닫힐 때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많이 들리겠죠. 그리고 이 음은 보통 심음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트랄 밸브하고 트리커스피드 2000판과 3000판이 닫힐 때 마이트랄 에어리아에서 들린다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우 피치고 또 longer duration than S2. S2보다는 좀 길다.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청진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S2는 뭘까? S2는 다시 또 사진을 앞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폐동맥과 대동맥이 닫힐 때가 S2예요. S2. 요건 S1. 판막이 닫힐 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S1과 S2를 이제 뭐 우리나라 옛날 책들 보면은 똑딱, 똑딱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제 외국 책에 보면은 럽덥, 럽덥, 럽덥. 심장이 이제 럽덥, 럽덥 이렇게 이제 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뚝딱보다는 럽덥이 조금 더 제 귀에는 심장 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2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aortic area에서 많이 들을 수 있으시고 또 또 슬라이드가 넘어갔네요. 자, pulmonic하고 aortic valve가 닫힐 때 나는 소리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2는 higher pitch하고 shorter duration than S1. 그러니까 뭐 럽덥. 그러니까 뒤에 게 짧죠. 앞에 게 길고 그런 걸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heart 사운드가 이게 1, 2 있고 3, 4가 있는데 3, 4는 거의 이제 abnormal이고 어떨 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S1과 S2는 여기 트리커스피드하고 mitral valve가 닫힐 때 나는 소리 하고 S2는 aortic하고 pulmonic valve가 닫힐 때 나는 소리여서 럽덥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S3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S3하고 S4는 벌써 이제 비정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S3는 S2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의미긴 하지만 보통 이 소년이나 이 소년기나 청소년기 전에 없어져요, 보통. 없어져야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계속 난다. 3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 성인들에게 나타난다 했을 때는 이제 비정상이죠. 근데 그런 거는 어떤 경우냐? Left ventricular failure, 좌심실 부전이나 congested heart failure, 심부전일 때 나타나는데 그 S3의 이거를 이제 갤럽이라고 표현하죠. 갤럽은 뭐냐면 말이 전력 질주했을 때 막 따닥따닥따닥 하는 그런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제 갤럽이라고 표현하고 이 S3는 좀 듣기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left decubitus lateral 포지션으로 했을 때 벨 부분 자, 청진기가 이제 위에 있는 부분, 다이아프라금이 있고 벨 부분이 있죠. 그 벨 부분을 해서 들을 때 이제 가장 잘 들린다고 하는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아니면 이제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연습을 해야지 들을 수 있는 의미예요. 그럼 S4는 뭔가? S4도 마찬가지로 이제 S1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의미긴 하지만 이거는 더 적죠. 인펀트나 children에서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이상에서는 보통 사라지고 들을 수 없는 음들이에요. 그럼 S4가 나오는 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환이 있는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decreased compliance of ventricle, 그 심실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myocardial infarction, MI, shock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심음까지 다 보셨고 이제 respiratory로 이제 이동을 할게요. 자, 호흡기계에서 중요한 거 아까 vital sign에서도 얘기했지만 respiration rate 가장 중요하죠. respiration rate은 이제 보통 respiration rate 뭐 20이야, 뭐 18이야, 16이야, 정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환자실에는 그런 정상 환자들보다는 좀 비정상 환자들이 더 많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될지, 호흡의 깊이가 어떤지, 또 rhythm of breathing, 리듬이 어떤지, 갑자기 막 호흡을 뭐 이렇게 힘들게 세다가 갑자기 무호흡이 있다가 또 호흡이 있는지 패턴을 좀 보시고 use of accessory muscle, 이 accessory muscle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뭐 아스마나 아니면 COPD 뭐 이런 환자들은 해가지고 이제 이 어깨 근육, 이 호흡 근육 외에 그 다른 액세서리 머슬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는지, 그다음에 쉘로우한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고 되게 이제 얕게 숨을 쉬시는지, 아니면 여기 R도 빠졌네요. 이게 펄스 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갑처럼 입 모양을 지갑처럼 했을 때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지, 이런 양상들을 되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환자들 사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심장에서도 심음이 중요했듯이 호흡기에서도 호흡음이 되게 중요해요. lung sound and breath sound. 이게 이제 stridor, 어떤 거친 소리가 나서 아주 힘들게 소리가 나는지, 위징은 천명음이죠. 뭐 이렇게 나는 소리, crackle, 런카이 이런 음들이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선생님 제가 강의를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넘버 3,
sputum. 이거는 뭐예요? 이 환자가 이제 가래가 있는지, 가래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컬러는 어떤지, 누리끼리 한지 아니면 푸르딩딩한지 이게 컬러마다 또 균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배양 검사 나오면 아, 그 환자 저거 나올 것 같아. 아, 이 색깔 이런 거 보니까 저 환자 어떤 균에 감염된 것 같아. 이게 나중에는 딱 알 수 있지만 일단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사정을 해주셔야 돼요. 하고 오더. 오더는 뭐냐면 이제 냄새인데 뭐 이거는 진짜 뭐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남이 뱉은 가래를 양하고 뭐 컬러까지 봤으면 됐지. 뭘 또 이제 냄새까지 맡아보냐. 근데 유난히 또 냄새가 또 이상한 그런 가래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계시긴 하죠. 하지만 요거까지는 이제 뭐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정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suctioning tolerance, supplemental O2. O2를 주면서 할 때 석션할 때 얼마나 환자가 참을 수 있는지 보통 이게 뭐 5초에서 10초 정도 내에 그 석션을 하라고는 이제 배우잖아요, 교과서에. 근데 이제 신졸이 왔어요. 이제 5초에서 10초를 계속 이제 석션 하는데 환자가 얼굴이 시퍼래지고 막 기계 알람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5초에서 10초 하면 괜찮아. 나는 이제 석션을 할 테야. 요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들은 이제 금방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환자마다 이 그 석션인 톨러런스, O2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환자분들은 넣었다가 바로 빼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크레션이 있어서 호흡, 에어웨이를 막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환자들은 바로 넣었다가 빨리빨리, 재빨리 석션을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간호사의 스킬이라고 볼 수 있죠. 하고 바로 O2를 또 주시고 또 석션을 또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가 얼마나 톨러런스 한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character and amount of cough. 자, 기침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마른 기침을 하는지 아니면 프로덕티브한 어떤 가래가 생성되는 기침을 하는지 아니면 객혈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artificial airway. 요거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벤틸레이터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ET 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튜브 사이즈 7.0인지 7.5인지 뭐 8.0 프렌치를 하고 있는지 또 테이핑 왼쪽에 테이핑을 했는지 오른쪽에 테이핑을 했는지 26cm을 했는지 24cm을 했는지 또 포지션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벤틸레이터는 어떤 모드인지 CMV인지 SIMV인지 CPAP인지 뭐 바이팹인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제 사정을 해주셔야 되고 여섯 번째로는 pleural chest tube. chest tube이 이제 삽입이 되면 이 사람이 기흉이어서 삽입이 됐는지 혈흉이어서 삽입이 되어 있는지 또 사이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나오는 거는 혈장액성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혈액성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사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normal breath sound에서 폐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일단 정상음부터 알아볼게요. 자, vesicular sound는 폐포음이라고 해요. 폐포음이고 broncho vesicular sound는 기관지 폐포음 그리고 bronchial sound는 기관지음. 이런 식으로 해서 청진하는 순서를 옆에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 청진은 보통 앞면, 뒷면, 측면 이렇게 다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앞면하고 뒷면만 하셔도 이제 청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호흡음을 볼 때 자, 요쪽 화살표 보이시죠? 요 순서대로 계속 환자들을 심호흡을 시키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청진을 하시면 돼요. 뒷면도 이런 식으로. 청진을 하시면 되는데 이 폐포음은 low pitch고 low intensity heard over healthy lung tissue.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아래쪽에서 다 들을 수 있고 이 전반적으로 폐 근처에서는 다 들을 수 있는 이제 바람 슉슉 지나가는 그런 폐포음이고요. broncho-vesicular sound는 moderate pitch고 어디서 들을 수 있냐? 브론카이는 이제 이 기관지가 있으면 브론카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쪽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이에요. 하고 이 트라키아, 기관지음은 기관지에서 많이 들을 수 있겠죠. 이런 음들이 있고 또 여기 이제 레스피레토리 관련된 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호흡에서 뭐 타키프네아, 뭐 여기 브라디프네아, 뭐 아니면은 뭐 체인 스토크 호흡도 있고 코스말 호흡도 있고 이런 호흡들은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호흡들이죠. 자,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호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fine crackle과
코러스 크래클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수포음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크래클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외우기 저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fine은 이제 좀 가는 뭐 이런 크래클이고 코러스는 거친 크래클, 거친 수포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fine은 하이 피치드고 이제 뭐 비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제 보통 볼 때 요거만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어떤 좁아진 에어웨이에 에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주변에 모이스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좀 습한 좁은 통로를 공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뭐 미국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파이어플레이스에 그 나무를 넣어서 나무가 타는 소리 있죠. 참 표현도 잘 해놨죠. 요런 거 아니면은 셀로판지를 막 이렇게 꾸겨서 나는 소리. 이건 어떨 때 CHF일 때 많이 들린다고 하고요. 코러스, 거친 크래클은 어떠냐? 이건 라우더, 더 이렇게 거칠고 소리가 크고 이거는 이제 뮤코스가 브론카이에 있을 때 이제 뭐 가래도 또 습한 거를 이제 제공하니까 그럴 때 많이 들리고 그 소리는 뭐냐? 이것도 똑같이 표현을 했는데 빈 병에 물을 부었을 때 이제 나는 버블 소리. 그런 게 많이 들린다고 해요. 그럴 때는 이제 펄머너리 이데마나 뉴모니아일 때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런카이가 있고요. 휘징이 있어요. 런카이는 조금 크래클하고 좀 다른데 이건 로우 피치고 컨티뉴스하고 이거는 약간 좀 코 고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뭐 거글링 같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금 좁아진 에어웨이, 좁아진 기도에 어떤 막혀 있거나 요랬을 때 공기가 또 통하고 싶어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그런 소리인데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잘 표현되었어요. 이 그림이. 런카이는 여기 안에 이렇게 가래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요게 이렇게 좀 약간 막혀 있을 때 여기 좁아졌죠 기도가 요럴 때 공기가 통하는 소리고 요거는 위징도 요게 좁아졌을 때 요거는 랄스는 어떤 분비물이나 어떤 이제 수분이 이제 모이스처 해가지고 나는 소리가 이제 이런 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 이제 뭐 런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 고는 소리 같이 이제 들리고 이런 게 이제 가래가 배출되면 또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 그런 이제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런카이는 브론카이티스,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뉴모니아 이런 데에 많이 들릴 수 있고요. 위징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죠. 막 이런 소리.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듣는데 이제 신규 간호사들도 잘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위징이에요. 하이 피치드여 가지고 되게 음이 높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이제 그 기도가 좁아지고 아니면 어떤 것들이 막혀 있을 때 공기가 통했을 때 이제 나오는 소리고요. 아스마나 COPD, 브론카이티스, 뉴모니아, 알러직 리액션, 스모킹 요런 환자들한테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의미예요. 또 이제 뭐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플로럴 프릭션 러비 있고 마찰음 또 스트라이더 해가지고 천명음이 있는데 보통 이 위에 부분 이제 마찰음 같은 경우는 TB나 렁 앱세스가 있을 때 이제 나오는 소리라고 이제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표현은 해놨어요. 이제 눈 왔을 때 아무도 안 밟은 눈을 처음 밟았을 때 나는 소리. 그게 이제 마찰음이고, 천명음 같은 경우는 위징하고 또 틀려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천명음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위징은 아니고, louder over the throat. 보통 요쪽에서 더 크게 들려요. 밑에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이제 어린이들의 크롭 환자 있죠. 크롭 환자들한테 되게 많이 들리는 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물질이 이제 기도를 막고 있을 때 나는 음이 이제 스트라이더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피레토리까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는 GI, GU 뭐 그 위장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배를 일단 쭉 보시면 시진부터 해요. 배가 이제 빵빵한지 아니면 이제 텐더니스가 있는지 디스텐전이 있는지 아니면 이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지 아니면 다이알리시스 션트가 있는지 서지컬 드레싱이 있어서 드레싱이 됐는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장루 같은 게 있어서 그 케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드레인이 있는지 일단 배를 딱 시진을 해보시고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다 해보시면서 어떤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피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환자가 이제 위장 관계인데 튜브 피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팩 튜브가 이제 삽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영양 섭취가 되는지 뭐 사이즈랑 잘 로케이션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법 아시죠? 그렇게 이제 잘 들어가 있는지를 또 사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nutrition status 영양 상태인데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비경구 영양이 들어가서 TPN 같이 IV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뭐 먹는데 지장이 없는지 먹기는 하고 이 스왈로잉엔 지장이 없지만 nausea, vomiting이 심한지 아니면 또 바울 사운드를 또 이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청진이죠. 이거는 이제 바울 사운드는 어떻게 하시냐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4등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치 쿼드런트를 다 이제 청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뭐 10초, 15초 정도 했을 때 원래는 이제 1분에 5회에서 30회 이게 장음이 들리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짧게 하시려면 요 정도로 하셔가지고 이제 장음을 들으시면 되는데 어디를 봐도 장음이 안 들려요. 배가 디스텐션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뭐 들었을 때 음이 없다고 뭐 일리우스 같은 장에 뭐 질환이 있을 때 이제 장음이 안 들릴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urine amount and quality. 자, 중환자실 간호사, 중환자실 환자들은 보통 다 이제 폴리를 끼고 있어요. 이제 어떤 몇 프렌치를 꼈고, 언제 체인지를 해야 되고, 그쪽으로 이제 소독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변 양상이 어떤지, 소변이 탁한지 어쩐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이제 어세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킨 앤 익스트리미티. 요거는 이제 피부를 보는 건데요. 피부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 이제 피부암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이제 이 피부가 좀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컬러 볼 수 있고요. 시진했을 때 어떤 색인지 이 사람이 뭐 붉은티티한지 아니면 사이아노시스에서 청색증이 있는지. 텍스처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좀 이제 탄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또 관찰할 수 있고요. 텍스처가 거의 이제 터거 이런 거로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temperature 열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뜨거운지 어쩐지, 래쉬가 있는지, abrasion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이 환자가 화상이 있는지, 멍이 있는지, 아니면 itching, 뭐 데큐비티스 드레싱이 있는지, 이 사람이 소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얼서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으시고요. 하고 이제 손톱도 보시면 손톱도 이제 보시면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클러빙 네일이라고 해서 이게 손톱이 되게 이제 두툼하게 해서 미끈하게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클러빙, 핑거 이런 식으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이제 관찰하셔서 차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 이제 congenital heart disease 아니면 sicklecell disease 있는 분들에게 이 곤봉형 손톱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말초 쪽으로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이제 기형이 있는지 또 어떤 무브먼트에 어떤 리밋이 있는지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contracture 어떤 이제 뭐 수축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torsion 이런 게 있는지 또 circulation이 어떤지 페인이나 뭐 어떤 창백함이 있는지 마비가 있는지 또 레스트레인은 했는지 이런 부분도 관찰해 줄 수가 있어요. 레스트레인은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주셔야 될 게 요새는 간호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진짜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도 몇 시간에 한 번씩 꼭 풀어주고 양상이 어떤지 꼭 차팅을 해 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IV 스테이터스. 자, IV는 뭐 중환자실 환자는 IV가 뭐 하나만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거의 없어요. 다 그래서 뭐 주글라 베인, 뭐 서브클라비안 베인 아니면 픽 라인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시면 페리페랄로 이제 스타트가 들어가서 이제 큰 혈관에까지 이르는 픽 라인인데 요새는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픽 라인만 집어넣는 간호사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거 있고 센트럴 라인, A 라인, 수환간지 카테터 아니면 키모폴트가 있는지 페리페럴 IV 사이트는 어디에 있고 언제 스타트 됐고 몇 게이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플루이드는 뭐 큰 혈관으로 줄 때는 여러 개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약물들도 많이 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약물끼리 섞였을 때 결정체가 이제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뭐 항생제랑 어떤 약물이랑 섞었는데 결정체가 있으면 그 센트럴 라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도 막혀요.
그래서 꼭 약물을 볼 때 정확한 양과 정확한 루트로 드려야 되는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약물이 어떤 약물과 컴패러블한지, 컴패러블하지 않은지 요거는 약국에 꼭 물어보셔서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트 사운드하고 렁 사운드는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들으실 수 있고요.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너무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시면 아, 이거는 이 음이구나. 아, 그 강의했을 때 그랬었는데 아, 요게 또 맞구나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들어보시면 이제 잘 아실 수 있으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중환자실 환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정보를 어떻게,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식으로 how to do it, 어떤 질병에 어떤 식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훑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환자들의 입원 일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제 간호사정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보를 환자로부터 알차게 얻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입원 일수가 달라지고 또 입원 일수가 달라지면 환자의 진짜 나아가서 환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까지 라이프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이제 좀 길게 강의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잘 강의하신 거 잘 숙지하시고 너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